155번째 질문입니다. 제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불멸 2권 212페이지 본문입니다. 최근에 유체이탈에 관한 책을 읽었습니다. 그 후 큰 스님의 법문을 보고 외람되지만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진짜라고 믿어온 것의 정체성에 대한 회의가 듭니다. 그럼 이 세상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희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 겁니까? 저는 이제 10대 후반에 막 들어선 학생입니다. 분명 저의 오류가 있음이 분명하다는 막연한 느낌이 있을 뿐 무엇이 잘못되어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 복잡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출가하여 스님이 되면 이 같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입니다. 나의 정체성 213페이지 본문입니다. 누군가 나는 사람으로서 살아간다 라고 말을 한다면 별 의문 없이 오히려 당연한 소리를 쓸데없이 한다 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이 사람인가?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해결해야 나라는 것이 정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생들은 이미 속은 공통의 지식 속에서 대화하기 때문에 속았다는 생각은 더욱 깨닫지 못한다. 그리고 이미 잘못된 결과를 가지고 중요성이나 방법을 찾고 논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어리석음이 내가 있다라는 생각이다. 그러므로 무엇이든 내가 있다는 생각을 전제로 대화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를 보면 나란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 그렇게 없는 나가 아니면 그 무엇도 있을 수 없으니 아무것도 없는 나라고 말할 수도 없다. 즉 나는 자존심이고 자존심은 마음이며 마음은 어떤 사물과도 비유할 수 없는 것이다. 그저 허공과 같다고 한다면 비슷할 것이다.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 수 없다. 이것이 마음이고 자존심이며 잠에서 깨어난 정신이다. 이 정신은 불안감, 기쁨, 고통 등을 지어내어 그것과 하나가 된다. 기쁨을 지어내는 것도 마음이지만 기쁨 자체도 마음이고 정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쁨을 지어내는 마음이든 마음이 지어낸 기쁨이든 모두가 있다고 할 것이 아니다. 물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나의 정체는 무엇인가? 모든 물질은 지구라는 곳에 있는 땅과 물과 해와 바람에 의하여 생겨나기도 하고 변하다가 사라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물질의 대표는 대지라는 말이다. 그러나 이 네 가지 흙, 물, 불, 바람에는 마음이 없다. 자존심이 없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이 물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흙이란 분해해보면 결국은 분자이고 분자는 원자가 모인 것이고 원자는 전자가 모인 것이며 전자는 그저 빛의 모임이며 허공의 파장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것이니 흙이란 허공의 화합이었음을 모든 과학자는 말한 것이다. 물이라는 것도 역시 흙과 마찬가지로 수소라는 허공과 산소라는 허공이 모여 이루어지게 된 것이니 허공의 화합이다. 그리고 불이란 허공으로 되어 있는 물질이 사라지면서 나타나게 되는 밝은 빛이니 결국 물질이 사라지면 불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물질이 다 타고 나면 무엇이 남는가? 허공만이 남게 된다. 그러니 불이란 허공이 화합되어 이루어진 물질을 도로 허공화시키는 능력일 뿐 그 실체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물질의 실체는 물질이 아니고 허공이었음을 깨닫는다면 그 깨달음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불이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바람이라는 것도 허공이 움직이는 것이니 그 실체는 없다. 우리의 몸도 생명이 다하고 나면 결국 단단한 뼈와 머리카락, 손톱 등은 흙이 되고 피, 눈, 물, 오줌, 땀, 침 등의 액체는 물이 될 것이며 체온은 허공 속으로 사라질 것이고 숨을 쉬던 호흡도 역시 허공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흙이든 액체든 모든 것은 결국 허공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마음이 없이는 느낄 수도 없는 것들이다.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물을 느끼고 땅을 느끼겠는가?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 사람이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나란 과연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 물질이란 허공의 화합이고 허공의 화합은 끝까지 허공일 뿐인데 보이지도 않는 마음에 의하여 허공의 화합이 물질로 느껴지게 되는 것이다. 과연 마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대부분의 중생들은 자기가 무엇인지 모르고 참선이라는 말도 무엇인지 모른 채 참선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저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논쟁만 하고 있다는 말이다. 역시 화두라는 말도 그렇고 명상이라는 말도 그렇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은 진실한 나는 무엇인가를 알기 위한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삶이라는 것의 목표도 사실상 나의 정체를 깨닫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중요한 일이 없다.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무엇을 하든 무엇을 하지 않든 내가 있어야 중요할 것도 있고 무엇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니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나는 무엇인가에 있는 것이다. 왜 사는가에 대해 아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말도 역시 자기가 이미 있다고 믿고 있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어처구니 없이 믿고 있기에 하는 어리석은 소리다. 꿈속에서 좋은 꿈이니 나쁜 꿈이니 하며 지난 꿈을 해몽하고 있는 것과 같다. 꿈속에서 다시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음식에는 이미 생명이 없다. 더군다나 음식이 위장 속으로 들어가면 더욱 생명이 있을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이 생명이 없는 것이 모여진 것이 살이고 몸이다. 생명이 없는 것을 모으면 생명이 되는 것인가? 음식이 모여진 음식물 덩어리인 몸이 움직이면 살아있다고 한다. 과연 정신이 없다면 움직일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면 결국은 정신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정신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몸을 움직이게만 하던 것이다. 그러므로 정신은 허공과 같아서 죽을 수도 없고 살아간다고 말할 것도 아닌 것이다. 그리고 본래 생명이 없는 흙과 물과 불과 바람이 모이면 몸이 되는 것인데 사대가 모이면 생명이 생기는 이치가 있는가? 지구가 곧 사대의 대표인데 왜 지구는 인간들 때문에 못 살겠다고 소리를 질러대지 않는가? 왜 아프다고 하지 않는가? 왜 사는가를 알기 위해 참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산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참선을 한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며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 이 정신은 과연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 참선을 하는 것이고 누가 사는가를 깨닫기 위한 것이 참선이라는 말임을 깨달아야 한다. 본래 아무것도 없다면 죽음을 말하지도 않을 것이고 환생을 말하지도 않을 것이며 영혼을 말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우주 전체에 실제로 있다고 할 것이 단 하나도 없으니 열심히 이곳에서 공부해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세상이 달라질 것은 없다. 마치 꿈을 꾸다가 꿈인 것을 눈치채도 꿈이 달라질 것이 없듯이 질문을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이 해안의 글을 다 읽어보는 것이 우선이어야 하듯 스님이 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스님은 무엇을 하는 자인가를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스님이 되는 준비를 하는 것이며 곧 스님이 되는 것이기도 하다. 소승도 이러함을 깨닫기 위해 생사를 무릅쓰고
오직 불경을 읽으며 10년도 넘게 노력하였다. 사람들도 외면하고 사회도 외면하고 가정도 외면하고 문화나 예술 등 인간적이라고 하는 모든 것을 외면하고 그러니 단 한 번의 질문을 하고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 아닌가. 그리고 깨달아 보니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이 세상이고 나이며 그렇기에 죽고 살 것도 없고 괴로울 것도 없어서 너무 기쁨을 느끼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깨달은 자에게는 이미 몸이라는 것이 없을 터인데 어찌 유체이탈을 말하겠는가. 유체이탈을 말하는 자는 아직 자기의 몸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그런 허무맹랑한 말을 하는 것이다. 꿈을 꾸는 것이 바로 유체이탈을 하는 것이다. 몸은 그대로 눕혀두고 정신 혼자서 어디든 움직여서 여행을 하고 날고 걷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돌아오면 다시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깨달은 자는 항상 꿈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항상 유체이탈의 상태로 사는 것이다. 자기의 어리석은 판단을 믿고 있다면 영원히 어리석은 자들과 어리석은 분별을 하게 될 뿐이다. 유체이탈을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이렇게 속아서 유체이탈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것처럼 있지도 않은 자기와 생명을 가지고 죽겠네, 괴롭네, 자존심 상하네, 왜 사는가 라고 하면서